2분짜리 제가 해왔던 일들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 사람 뭐 해왔구나. 그러면 오늘 들으실 때 설마 바다에 사는 사람한테 산삼 내놓으라고 하진 않겠죠? 네, 그래서 제가 가진 게 뭔지 먼저 마이크 마이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식적인 저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파워포인트 잠깐 보겠습니다. There's a time when we heed a certain call, 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as one. There are people dying. Oh, it's time to lend a hand to life. The greatest gift of all. We could go on. Day by day, there's a more somewhere we soon make a change. We are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 and the truth, you know, love is all we nee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s who so let's not begin.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taking our lives. It's true, we make it better, just you and me. Oh, send in your heart, so that they overturn us and us will be sure and free. It's God's love, mine has gone break, and so we all must thank until we have.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 who make a brighter day, so let's start giving. Oh, children again, we're saving lives. Together we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Wake down, let's take the world out. Take the chance.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금 보신 내용 중에서 제가 뭘 얘기할지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종강식인데 제가 시간을 많이 빼뜨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들으시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재미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빨리 끝낼게요. 좋죠 뭐. 그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육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학자는 아닌데 교육만 했어요. 네. 제가 우리 교수님 만나서 첫 번째 제가 자랑할 건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책 읽은 권수는 제가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나도 연세대학교 책 다 읽었는데 얼마나 반갑게 제가 스승님 그랬어요. 그런 분 만나면 제가 제 스승이죠. 그래서 책 읽고 읽은 내용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읽고 적용하고 읽고 적용하고 이거 한 20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양이 좀 보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 이름 인생을 실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8년에 꿈의 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성공했죠. 지금 초대형 대안학교가 됐고 5년간 교장으로 있으면서 학교 교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독서만 가지고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 대학 있죠. 거기가 교양 만약에 고전 100권 읽고 나오잖아요. 4년간. 시카고 되게 그런 것처럼 아예 그냥 학교를
책 읽기로만 교과 과정을 짜고 운영을 해서 어쨌든 성공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교장 생활을 마치고 제가 제 자신을 평가했을 때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의독경에 빠진 학생들, 해도 대안이 없는 학생들, 그런 애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 이게 제 목표였는데 사실 그 학교에서 잘하는 애들은 엄청 성공을 한 케이스가 됐는데 그 우의독경 학생을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황성주 씨가 이제 그때 이사로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연계하고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어요. 서산에서. 그리고는 저는 10년을 더 투자를 합니다. 우의독경. 요거 해결 못하면 더 이상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류평화 없다. 왜냐하면 인류평화는 빈부격차의 문제인데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유일하다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정치적 방법과 종교적 방법이 대부분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죠. 정치는 제도와 종교는 양심에 의해서 나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지금 세계가 인류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정말 인류 평화는 어디서 올까? 부자가 나눈다고 해서 가난할 때까지 나눠주는 부자는 없잖아요. 그러면 성인이지. 그렇다면 진정한 나눔은 가난한 자가 또 어려운 사람이 역량을 개발해서 어떤 부자들이 필요한 소스, 기능들을 개발해가지고 자 이거 개발했으니까 나한테 연 5억씩 내놔요. 안 내놓으면 나 다른 회사 갈 거야. 그 현재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삼성의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OS 개발자들이 8명이 왔다가 쫓겨났죠. 몇 명이서 했어? 8명이요. 우리는 2,000명이서 하고 있어. 그래 갔죠. 가다가 구글 들려가지고 구글 회장이 5천억 달러에 구입한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지금 삼성은 매월 로열티를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귀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그때 받았으면 그 8명은 삼성의 그 엄청난 자금을 정말 딜을 할 수 있었어요.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은 약한 자가 힘을 갖는 겁니다. 그 힘이란 자기가 역량을 개발해서 부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개발해서 받아오는 거죠. 이것이 저는 평화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혁명을 일으켜서 할 건 아니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재양성이라는 관점 하에서 우의독경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정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이거를 찾아내는데 20년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화두는 이거였습니다. What is the ability? 능력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속성을 알면 어때요? 속성을 정확하게 알아내면 원자가 무엇인지 알아내면 우리는 나노기술이 나오잖아요. 능력이 무엇인지 안다면 능력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20년간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이죠. 다행스럽게 지난 3년 전에 어빌리티, 능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론 체계를 좀 찾아냈고 그것을 인지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되는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저도 현재 학교는 좀 후지지만 필리핀에 있는 한국에는 서강대급이라고 그러는데 필리핀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의 인지 코칭학이라는 석박사 과정을 지금 개설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짧은 시간에 제가 해온 일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야기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이제 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잠시 얘기한 다음에 본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20년간의 연구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해왔던 일들입니다. 주로 교육과 관련된 일들로 필요한 건 다 개발을 다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현장에서 다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 요겁니다. 가속인지 연습 없이
그냥 바로 여기서 한 5분 내지 10분만 훈련을 하면 분당 2배에서 10배 이상의 읽기 속도가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두뇌에 원래 있는 기능인데 그거를 사용을 못했던 거를 바꿔주는 기능인데 이게 가속인지고, 핵심 파악 기술은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인지 기술의 핵심입니다. 핵심 파악 기술은 우리 수능 시험 볼 때 언어 영역이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유는 주제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글 속에 있는 구조, 저자의 의도, 그 다음에 그 글과 상관되는 여러 가지 관계들. 이게 사실 기술적인 게 없거든요. 독해, 뭐 한솔 독해부터 여러 독해 시험을 다 봐도, 독해 그 풀이를 다 봐도 주제 파악을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어요. 기술적이라는 말은 좀 이따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줄 텐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이거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것도요, 어려운 기능도 매뉴얼 보고요, 1번 뭐해라, 2번 뭐해라, 100번까지 있어도 따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어려운 거지. 근데 이 기술이 바로 핵심을 파악해내서 지문과 상황, 우리가 핵심을 파악해야 될 것은 두 가지죠. 글과 말 영역 하나, 상황 영역 하나거든요. 제일 어려운 건 상황 영역이죠. 근데 이제 배울 때는 글과 말을 씁니다. 상황 답이 없기 때문에. 글과 말은 누군가가 말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과 말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핵심 인지를 정말 기술적으로 1번 따라하고 2번 따라하면 주제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구성과 모든 파악이 됩니다. 그게 이제 현재 학교 내에서 이제 실습 현장에 주어지고 각 시에서 투자를 해주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강화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임원들, 학교 교장, 교감원 전체가 다 듣고 나서 이거를 강화교육청에서 교재로 만들어서 현재 교과부에 나이스에 교과 과목 2과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좀 받은 거죠. 사실 20년 연구하면서 17년 동안 이거를 못 찾고 헤맸어요.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그만두고 싶었죠. 그랬다가 한 3, 4년 전에 이 방법을 찾아낸 건데요. 그게 이제 핵심인지. 그 다음에 설계인지는 정보가 어떻게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짜임새를 찾아내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발표를 하는 기술, 저수를 하는 기술. 요걸 묶어서 우리는 이제 인지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인지기술에 대한 반응은 잠깐만 이런 걸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전국에서 지금 계속 캠프들이 진행이 되고 또 교육청 또는 각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수강 후기인데요. 뭐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쭉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들 캠프는 거의 다 동일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말도 안 된다 이런 게 어떻게 있느냐.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일 내지 4일 캠프를 하는데 공부만 하거든요.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캠프에서 재미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재미있다, 신기하다라는 것이 3일간 하는 학생들의 반응이죠. 그 다음에 교사들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거는 이제 탐나연수원에서 공식적으로 연수를 하고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유익한 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전부 구조화죠 다. 학습의 활용 방안 다 구조화입니다. 업무의 활용 방안. 사실 학습용으로 배우는데 다들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수 소감에서 감동적인 거에다 등등 새로운 세계를 맛본 느낌이다 등등 있고요. 제안사항을 했더니 전부 다 더해달라는 게 전부 동일한 다 답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20년 전에 이거를 연구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왼쪽에 기능, 오른쪽에 유대교육, 영재교육, X교육 그 목적, 특징, 원리 다 적고 이걸 밝혀 비교 분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유대교육하고 영재교육보다 더 뛰어난 교육이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냐. 좀 허황된 생각들을 했죠. 그러면서
20년을 연구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의미 있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설문에 이런 질문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 질문입니다. 정말 한번 했어요, 제가. 영재교육과 유대인 교육보다 사고력 개발에 비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예, 정말 그렇다. 좁게 나오네. 네. 거의 95%에 가까운 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설문조사를 계속 같이 했는데 다 동일한 90% 이상이 다 나오고 있어요. 뭐 교사들이 공부를 제일 잘한 집단이긴 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거 학습력이 떨어져 의독경이죠. 의독경에 처한 학생들도 인지력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도 거의 75에서 20. 네. 제가 이 결과들을 이제 교사들 대상으로 이제 이것 말고도 계속 했겠죠. 하면서 결과를 받아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이래 우리 교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학계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현장에서 책 읽고 실험하는 그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이것을 학계에다 도입시키는 것 제 목표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공교육에 또는 학계에 노출을 시켜서 가자. 이게 지금 현재 제 상황입니다. 이미 실험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네. 뭐 리더들의 반응은 아까 보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걸 연구하고 있는 이 사이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지난 3년 전부터 다뤄왔습니다. 전국 강의를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이 강의를.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시대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 거고 등에 대해서 강연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알툴지에서 강연 지원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회 강연을 전국 강연을 모일 때마다 수백 명씩 다 모인 강연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방송국에서 터집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제가 강연할 때 나온 그 사례들 순서 그대로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다큐에 막. 그 정도로 그때 이제 기자들도 진짜 너무 많이 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일반화된 것 같아요.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들은 인공지능은 나보다 잘하는 영역과 나보다 나만큼 잘하는 거, 나보다 잘하는 거, 나는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다 해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글도 쓴다는 거 아시죠? 지금 기사 지금 하나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글 쓰는 로봇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서울대에서 이번에 개발을 했는데 아직 In this 초보 example, 단계입니다. Wordsmith receives data about a live basketball game. 농구 장면을 지금 보고 카메라가 보고 바로 기사를 써내는 지금 장면입니다. 미국에서 개발이 됐는데 몇 년 전에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진 Can comment on the game in near real time. The platform can also write quiz questions. 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고 한글도 지금 개발이 됐는데 사실 이걸 제가 개발하려고 좀 시도를 했는데 제가 연구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다른 것 때문에 신문사에서 사실 대한민국 어떤 신문사에서 찾아와가지고 카이스트 교수하고 6개월 동안 연구를 했는데 답이 없다고. 근데 우리 기술을 보니까 강의를 들어봤더니 이 기술이 바로 인지기술이잖아요. 이 기술이 바로 요거를 개발하는 기술이라고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어요. 도와주지는 못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뭐 영어는 지금 자동 번역 다 되죠. 통역까지 다 되는 상황입니다. 내 생각을 읽어내는 거, 빅데이터 예측하는 능력들 정말 인간이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을 지금 인공지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사태를 맞게 됐죠. 사라져가는 일자리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것들은 뭐 오늘 제가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거의 앞으로 10여 년, 20년 사이에 직업이 거의 반토막 난다라는 것은 뭐 대부분 다 아는 얘기들이죠. 자,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터입니다. 그래가지고 뉴욕 타임즈에서는 지난해에 정보화 시대 이유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농업시대, 산업시대, 정보화 시대, 그 다음 시대는 뭐라고 부를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다음 시대 분명히 있겠죠. 그거를 인공지능 시대라고 부르고 줄여서 인지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시대가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지시대에 그럼 정보화 시대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 지식을 다루는 능력이었잖아요. 컴퓨터를 다루는. 근데 정보화 시대 넘어서 인지시대에 다루는 핵심 능력이 뭐냐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에서 밝혔습니다. 인지력과 인성력이다. 두 가지로 매듭을 쳤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만나서 가볍게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배우는가에 대한 아주 그 본질적인 측면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비교적 측면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명리겸말에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대학의 현재 현황을 진학률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면서 이런 진학률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의 물가 상승률에 비했을 때 교육비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의 학습법은 현재 이렇게 모두 필기를 하는 학습법이고 수용적 사고력이 비판적 사고력보다 높은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하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을 노출시키면서 현재의 대학 구조라면 더 이상 대학은 필요가 없을 거다라는 게 여기에 명견말리에서 나타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회차에서 교육의 미래라는 것을 다뤘는데요. 교육의 효과란 뭐냐? 이 말 한마디로 정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배우는데 정보를 가지고 배웠다가 어느 날 정보를 내 머릿속에서 다 제거했을 때 남는 게 뭐냐? 그게 교육의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뭐겠어요? 이제 무언가를 학습하는 능력, 그걸 가지고 가공하는 능력, 창조죠. 그 다음에 소통하는 능력. 요 세 가지가 바로 기억을 지웠을 때 남은 능력이다.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되겠는가? 예. 그리고 교육의 문제를 이렇게 제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노벨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필즈상 순위를 밝힙니다. 네, 노벨상도 밝혔는데요. 그 중에 프랑스 거를 밝혔죠.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필즈상을 만들고 있는데 재미난 것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수능 수학 시험을 프랑스 학생들에게 치르게 했더니 점수가 15점이 나왔습니다. 참 재밌죠? 근데 프랑스는 필즈상을 저렇게 높게 받고 우리는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를 했어요. 국어 교과서에서 나오는 지문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했더니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못 풀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저자가 와서 이 시인이죠. 시인이 와서 문제를 하나도 못 풀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또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얘기합니다. 네, 이건 방금 위의 내용입니다. 문제의 수준도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최승호라는 저자의 글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했는데 정말 최승호 시인의 답이고 교육청 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교육청 답, 최승호 시인 답. 네. 저자가 답을 못 맞추는 수준의 문제를 내고 있는 게 우리의 수준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노벨상도 없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필드상도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사교육 비교를 해봅니다. 네, 한국이 이렇습니다. 핀란드는 이렇습니다. 근데 핀란드는 항상 1위고 우리는 2위에 속합니다. 문제는 학습 효율성 비교에서는 우리는 24위로 툭 떨어집니다. OECD 평균도 못 미칩니다. 핀란드 학생과 우리나라 학생 학습 시간을 비교했더니 사진, 영상으로 다 찍으면서 했는데 주당 50시간, 총 17시간. 학습 효율성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래서 대안을 내줍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의 현황. 세계 교육 현장이 주목하는 생각의 힘. 이게 바로 대안입니다. 근데 사실은 대안이 없더라고요. 생각의 힘을 기르자가 대안이야. 예.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질문이 다 대안이 있나요? 라고 수도 없이 묻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질문에 나오는 답은 생각의 힘을 기르자입니다. 어떻게 기르지를 제안을 못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던 얘기거든요. What is stability? 그 ability가 생각의 힘이었거든요. 그거 하나를 개발하는데 20년을 투입했는데 그게 바로 인지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보죠. 본질적 교육의 목표를 생각하신다면요. 인간 지능의 가치와 개인의 역량 개발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 지능의 가치는 요겁니다. 문제를 인지할 수 있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 해결에 추진력이 있느냐. 이 추진력을 우리는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 발견의 인지력은 데이터를 통한 문제 인지고 인간지능은 데이터 부재시 심증으로도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인간지능의 특징입니다. 문제 해결의 사고력을 보면 이건 조금 더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놔둘게요. 그 다음에 개인의 역량 개발로 본다면 현재 OECD 기준의 이 세 가지가 개인의 역량 개발의 핵심이고 대학생들이 다루는 것은 이거죠. 초중고 대학교 취업 전형 스펙 쌓기. 이게 지금 현재 개인적 목표들입니다. 인류적 목표로 간다면 인류 문명의 발달인데 분야별로 봤을 때 기존 분류는 이렇습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현재 이 분류죠. 현대적 분류는 지금 융합과학에서 다룹니다. IT, NT, BT, CT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이 이리 내려온 거죠. 그 중에서 CT가 아주 눈에 돋보입니다. CT가 융합과학에서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CT는 인지과학인데 이걸 다 잘하게 만드는 게 인지력이거든요. 여러분 암기는 정보를 다루지만 인지는 생각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게 뛰어나면 이것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융합과학의 마지막이 바로 인지과학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이 바로 인지과학에 의해서 태어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응용한 게 인지과학이죠. 이것을 분야별 발달로 봤는데 문명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노벨상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펼치면 좀 많아져서 노벨상의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벨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벨상을 분석해 보면 재미난 분석 결과를 알게 되는데요. 지금 총 개수가 약 850개, 지금 좀 더 되겠습니다. 매년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국가별로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인구당, 그리고 인구를 30억으로 다 통일했을 때 이거 통계 한번 보세요. 너무나 재미난 통계입니다. 유대인은 1,500만 명이거든요. 200개입니다. 30억으로 다 고치게 되면 여기는 4만 개가 나와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통계죠. 일본이 1.3억이니까 30억 명으로 고치면 약 400개가 나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학습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분석해 봤습니다. 노벨상 핵심 역량은 뭐냐 그러면 수상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은 사고력입니다. 사고력인데 사고력이란 정보 학습 능력과 알아내는 능력 두 가지입니다. 학습 능력이란 인지력이죠. 둘 다 합쳐서 인지력인데 인지력이란 누군가가 연구해 놓은 정보를 빨리 읽고 이해하는 거. 그것도 알아내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거든. 우리나라가 이건 제일 잘해요. 아주 확실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가 모르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건 노벨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지구촌의 70억 인구 중에 아무도 모르는 걸 이 사람만 알아내는 거죠. 그럼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일까요? 이쪽이죠. 이쪽은 배우는 거예요. 학습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탐구라고 그래요. 이쪽이 바로 인류의 역량이죠. 근데 이 역량을 배우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역량, 즉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딜까요? 자, 먼저 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기술을 배우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어요. 실제로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만 배우기 위해서 존재해요. 거기. 어딘가요? 모르는 걸 알아낸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답을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 사람만 찾아내는 거예요. 노벨상은 너무 큰 거고 노벨상 가기 전에
이 조건을 갖춰야 사실 연구자가 될 수 있죠. 바로 박사학위. 박사학위는 논문 자체가 그 규모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작더라도 그 작은 문제,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떤 로직을 통해서 문제 해결 절차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발견을 했다고 박사학위 주지 않죠. 박사학위는 네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로직을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박사학위인데 이게 바로 알아내는 능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배우는 것이 박사학위인데 너무 적은 숫자가 공부를 하죠. 그리고 또 실제로 정말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논문을 썼느냐 이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인의 사망계라는 경이적인 노벨상은 어떻게 나온 거냐? 단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어떤 나라의 문화가 가만히 살기만 해도 공부라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생활하는 그 자체에서 사고를 촉진하는 문화가 있느냐는 거죠.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고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만이 노벨상이 3만 개 나올 수 있다. 그럼 그게 뭘까요? 그냥 공부한다는 것은 학습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학습이 아니라 그냥 대화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이 사고가 촉진되는 방법이 뭘까요? 유대인을 생각하면 되죠. 유대인 핵심 기술이 뭐예요? 질문이잖아요. 대화 질문. 그냥 일상이 질문과 대화예요. 제가 질문 던지면 지금 여러분 뭐예요? 생각해야 돼. 뭐 어쩔 거야. 던지면 생각해야 돼. 정말 무서운 거죠. 바로 유대인의 4만 개라는 경이적인 숫자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국가적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 질문 형태가 나옵니다. 최고죠. 서양도 지금 600개가 안 넘잖아요. 30억 서양 나라가 많으니까 30억 묶어서 그냥 툭 쳤을 때 다 해서 600개밖에 안 돼요. 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에 유대 교육보다 더 나은 교육도 있지 않겠냐? 왜? 하나 물어봅시다. 유대 교육에 나오는 질문과 토론은 문화적인 발달이었을까요? 누군가가 처음부터 수천 년 전부터 연구해서 얻은 결과일까요? 문화죠. 그럼 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하면 귀가 있는 거야. 왜? 우리가 연구하면 되거든. 연구하면 문화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죠.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최종 사고 촉진은 요거예요. 세상에 이것만큼 사고 촉진을 잘하는 게 없어. 해볼까요, 당장? 나이가 초등학생인데 부모님 돌아가셨어. 내일 먹고 마실 거 걱정해야 돼. 네. 먹을 끼니 한 번 생각할 때마다, 네.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생각 안 하면 못 살아.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지. 그래서 이 인류 역사에 아주 희대의 범인이 아니라 희대의 정말 그 놀라운 위인들은 이런 역경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볼게요. 오늘 여기서 제가 3개월 기간을 줄 테니까 이 근처에 국민은행 하나 털고 안 걸리고 오세요. 자, 뭐 하게 돼요? 뭐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사고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정보 수집에 걸리지 않을 모든 방법을 정말 만약 내가 3개월 동안에 그걸 못 해온다면 내가 생명이 이독하다. 생명이 이급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내 삶의 모든 걸 다 가져 생각하는 도구입니다. 이 학습이라는 건요, 주어진 질문만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실은 이 환경이라는 건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의 수없이 많은 관계와 정치 현황과 경제적 상황과 세계적인 현황과 이 모든 것이 다 결합되어 있다고요.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이 복합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고를 하게 한다는 거죠. 문제는 실현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한다.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기제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차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의 차이.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할 동안 여러분은 온도에 대해서 생각 안 하죠.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온도가 낮아지면 제가 말 안 해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이는 곧 나로 하여금 뭐예요? 사고를 하게만 자극을 해요. 사고를, 실현이 세상에서 이 자극의 가장 놀라운 기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뭘까요?
예, 힘들어요. 조사를 했더니 100명 중에 99명이 다 좌절 상태로 가요. 그리고 한 명이 견뎌내서 100명이 아니지. 10만 명당 한 명만 살아남고 99만 9,996명은 좌절해서 다들 범법자가 되거나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할 건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닥쳤다면 이거는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바로 유대인보다 더 놀라운 사고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설계에서. 네. 이 설계적 인지라는 개념을 찾아내고 나서 이것을 실제로 현장에 이제 적용을 해 나갔습니다. 이 설계적 인지가 사용되고 나서부터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문명에 의해서 노벨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국 노벨상을 많이 받은 나라는 결국 사고 촉진에 학습적 촉진이 아니라 문화적 촉진이 있었더라. 문화적 촉진과 학습적 촉진 둘이 만나야 되겠죠. 거기다가 환경적 촉진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워낙 고통을 많이 싫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잽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고 뭐 대군 인정해서 외세 침입 그건 잽도 아니에요. 유대인에 대한 100분의 1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지나면서 사고 촉진의 세 가지 요소. 학습적 촉진, 문화적 촉진, 상황적 촉진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4만 개 대 500개는 이건 4만 개는 사람이고 500개는 개죠. 그 정도 차이 아닙니까? 4만 개 대 500개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해서 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교육의 본질적 측면이란 지금 현재는 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취득하는데 제 일선으로 지금 삼고 있죠. 근데 본질적인 능력은 교육을 받았으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뭐든지 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죠. 이게 교육의 목적이지 어떤 직업 하나를 타겟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가진 핵심 역량, 그 핵심 역량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크게 나누면 스스로 뭔가를 추진하는 역량, 주도력. 그 다음에 어떤 것이든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는 인지력. 세 번째, 모든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내 일을 또 우리의 일을 잘 되게 만드는 관계력. 학자들이 관계력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게 연구만 하다 보니까 관계력이 좀 약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일을 처리할 때 여러분 아직 지금 나이로는 관계력 잘 못 느낍니다. 지금 말하는 관계력은 여러분요 친하게 지내는 친화력이 아닙니다. 혹시 제가 말하는 이해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진짜 관계력은요 마지막 사회의 마지막 단계가 의결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 의결 단계로 가면요 아는 사람부터 의결해 줍니다. 그게 진짜 인맥이라고 해요. 여기서 인맥은 친화력이 아니에요. 단순한 친화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인성이고요.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큰 일을 좀 하려고 도모를 하면요. 그때는 틀림없이 내가 하는 일의 마지막 어떤 누군가가 의결을 해줘요. 정부가 하든 아니면 어떤 회사가 하든 그때 가면 인간관계가 뭔지를 알게 되죠. 그게 바로 마지막 요소 인맥이라 관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주도력과 관계력은 좀 제외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인지력이잖아요. 창의적 사고입니다. 제가 재미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녀를 만약 키운다고 했을 때 자녀는 아직 없지만 가상해 보십시오. 그래야 좀 와닿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착하고 똑똑하고 교육하기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교육하기 두 가지 목적이 착하고 똑똑한 놈 키우는 건데 착하고 똑똑한 거에 대한 순서를 잡아라. 나는 둘 중에 아니에요. 순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선택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합니다. 남 둘 다 하려 이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만 선택해요. 자, 착하고 똑똑하게. 자, 시작. 똑똑하게 손 들으세요. 네. 착하게. 나머지 착하게죠.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네. 물론 제가 내린 답안이, 제가 내린 지금 말씀이 답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일리가 있습니다.
자, 이걸 부재증명이라고 그러죠. 철학에서. 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보려면요. 부재증명을 하면 돼요. 한 가지를 없애보세요. 자, 방금 말한 또 착하게가 없고 똑똑하기만 해. 어떤 느낌인가요? 똑똑하기만 해. 똑똑하면 인성이 없나요? 다시 반대로. 똑똑하면 아예 없어버렸어. 뭐죠? 지성이 아예 없어. 뭐죠, 그러면? 네. 바로죠. 네, 동물이에요, 동물. 개도 여러분 똑똑합니다. 개도 사람 알아보고 다 해. 그 정도도 아니야. 오리도 알아봐. 뭘 우선으로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착각이 일단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똑똑하게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좀 부정적 의미예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만 잘 먹고 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진짜로 똑똑한 사람은 네, 보세요. 갑자기 방을 못 차리고 대체. 진짜로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제가 단도로 뺐는데요.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본질적 이해에서 교육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 그 본질적인 능력이 사고였죠. 네, 그 사고력을 개발한 것이 본질의 능력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이 본질의 능력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기술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돼야 돼요. 기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인지 기술이라고 했을 때 인지력 개발이라면 여러분요 다 꿈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 결혼 안 하신 분 많겠지만 자식 낳아가지고 정말 똑똑하게 키우고 싶다. 아는 사람 있어요? 뛰어난 사람 키우고 싶다.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느 부모가 안 가졌을까요? 근데 그렇게 됐나요? 자식 교육만큼 마음대로 안 된다. 우리 쓰는 말이 뭐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기술이 있다면 마음대로 돼야 돼요, 안 돼요? 돼야 되죠.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인지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기술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예요. 20년의 싸움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고 과연 기술이 있다면 이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여러분에게 자, 우리가 기술이라고 했어요. 이 인류를 바꾸는 핵심 기술이 바로 지금 이 기술들이거든요. 아까 봤던 융합 기술입니다. 자, 이 기술에서 만약에 기술이 없다면 이런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원자에 의해서 먼저 최소 단위입니다. 원자의 최소 단위를 인간은 이해했습니다. 그랬죠? 원자 핵과 구성 요소를 다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 기능 단계까지도 현재 파악됐죠. 자, 현재 백요정의 원자, 지금 인간이 원자도 만들어내고 있죠. 이들의 관계도 분자식으로 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최소 단위를 제어합니다. 야, 이번에 정말 놀라운 일이 발견됐죠? 발명됐죠? 이건 정말 인류 최초의 발명입니다. 공기만큼 가볍고 강철보다 강한 나무. 비행사에서 개발했습니다. 정말 인류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재료죠. 말이 됩니까? 여기 위에 지금 올라앉아서. 근데 이게 강철보다 강한, 강철보다 100배가 강한.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전부 99%가 공간입니다. 공간. 이 속에 들어가 99%가 공간입니다. 정말 인류가 남긴 정말 업적 중에 업적이죠. 앞으로 더 이상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정말 나노 기술의 최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보잉사가 개발했습니다. 거기다가 원자를 우리는 조립도 하지만 해체도 합니다. 원자 해체가 뭐죠? 원자 폭탄 아닙니까? 핵발전소 아닙니까? 원자 단위를 하나하나를 조립하고 해체할 수 있는 기술, 나노 기술. 우리는 이 문명을 이만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술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다는 것은요, 마음껏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생명기술은 최소 단위, 유전 영기가 다 밝혀졌죠? 그 다음에 기능관계, 게놈 프로젝트가 이제 다 밝혀져서 현재 뭐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추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최소 단위 제어가 지금 어떻게 되죠? 다모증 유전병이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온몸에 털이 늑대 인간이라 불리는 하술수 신이다. también de Dios, también de Dios. 이 사람들은 지구촌이 태어나서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병을 가진 사람들 계속 가족으로 존재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He dudado porque a veces me gustó más de mi mamá. Más bullying, sufren más. 문제 없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정말 안타깝죠. 돌연변이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네, 이 학자가 드디어 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찾아냈고 치료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기술. 여러분 기술의 힘을 아시겠죠? 근데 인간을 교육해서 탁월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인지력이거든요. 정보력이 아니에요. 정보력은요, 16년간 여러분이 마음껏 외웠던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보고 알아내는 것. 이게 인지력인데, 이 인지력을 개발하는 기술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있었으면 다 됐죠. 인지 능력이 에디슨처럼, 아인슈타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누가 안 하겠어? 왜 안 했겠어? 지금까지. 안 그런가요? 아, 지금 당장 안 하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그 기술이 있다면 하던 거 그만두고 그거 개발하는 게 나아요. 왜요? 한 2, 3년만 하면 그 다음에 다 다른 사람들 보는 것마다 내가 항상 모든 걸 다 잘하잖아. 한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가는데 어떡할까요? 그냥 끝낼까요, 여기서? 여러분 의견 듣고 25분입니다. 5분 안에 조금만 더 할까요? 예, 그럼 요것만 처리. 예, 그러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위해서 20년을 채워냈다고 했잖아요. 제 아이들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남자아이 둘을 학교로 중퇴를 시켰어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이럴 때죠. 지금 15년, 20년 전이니까. 그때 중퇴를 시키고 요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능력이란 인지력이다. 인지력이란 핵심이 뭐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동등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빨리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의 그 원인의 과정을 찾아내고 그리고 대안을 설정하고 그 대안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솔루션을 만들어서 체계화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가 얻는 유익, 사회가 얻는 유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문제 해결력입니다. 이게 인지력입니다. 요걸 개발하기 위해서 아이들 시험 무대로 올렸습니다. 네, 학교 공부는 뭐 저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 공부 외워서 뭐합니까? 이게 잘합니까 이게? 아까 보셨잖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비판력과 사고력이 떨어지는 게 현재 우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 무대에 올리고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히고 사고를 하게 하고 계획을 하게 하고 모든 교육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큰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내 자식을 그렇게 해놓고 뒤로 가서 무슨 원망을 어떻게 들 거예요, 잘못되면. 근데 평가를 하면 이런 평가밖에 안 나와. 학교 다들 시험 치면 학교 시험이잖아요. 학교 시험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시험만 치면 나는 게 겁나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드디어 평가를 받을 때가 왔어요. 첫 번째 평가가 어떤 거였냐면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가게 됐는데 병과를 선택하는 데가 그냥 못 모르고 통역병을 선택한 거예요. 통역이 되게 어렵잖아요. 통역병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비리그대의 한국인 출신, 그다음에 스카이대 출신, 그리고 장성들 자제들 이렇게 지원이 와요. 그 속에 들어가서 토익이 900점 이상 기본 돼야 되고 나머지 시험이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가 토익이 600점이었거든요. 한 3개월 전에 이제 병과 지원한다 해서 그럼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되겠냐?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네가 그 실력으로 되겠냐 했는데 3개월 동안 제가 안 하려고 그런 거를 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 학원비를 처음 내봤거든요. 얘가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학원 안 다녔잖아요. 영어 학원비를 미리 내버렸어. 3개월치를. 야 그냥 영어 배운다고 하고 어차피 해라 했더니 시험을 딱 쳤는데 전국 5등이 나온 거야. 이게 뭐가 착각인 것 같다.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못 믿었어요. 그냥 문제 해결력이거든? 근데 사실 못 믿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2011년 1월에 제대를 했는데요. 2년 동안 군대에 있으면서 뭐 여러 생각했겠죠. 학교도 안 다녔지, 뭐 가진 것도 없지,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 계획을, 자기 계획을 발표를 하더라고. 네, 첫 번째, 자기 대학 졸업장을 갖고 싶대. 대학을 안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거 좋다, 해봐라. 스카이대 졸업장을 갖고 싶대. 여러분, 학교 안 다닌 사람이 스카이는 거는 꿈에도 속하지 않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1년 안에 한대. 이거 지금 제정신이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뭐 그래도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 뭐 한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공부한다는. 그래 하라고 내줬어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정식적으로는 자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입 방식을 쓰겠대. 1년 안에 학사고시를 합격하고 합격하자마자 그 졸업증을 가지고 편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 야, 그건 아이디어는 좋네. 야, 그거 되겠다. 해버려. 그리고 야, 학비는 아빠가 다 계기가 좀 어려운데 너 어떡하려고 했더니 학비는 내가 벌어서 하네. 학비를 벌고 학사고시를 합격하고 이 스카이대를 들어가기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1년에. 저는 이제 바쁘니까 아이가 뭐 하는지 몰랐죠. 12월이 됐는데 11월에 학사고시 합격되고 그걸로 고려대를 지원했는데 9,600명 편입생 가운데 0.06%로 거의 최상이죠. 정말 어이가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학비는 어땠는데, 여기 학비는 다 벌어놔요. 그래서 1년 가는 동안 학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이걸 1년 만에 문제 해결을 해낸 거예요. 제가 그날 부장님한테, 야, 이쪽 와봐라. 앉아봐. 제가 반드시 앉아갖고,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정말 그랬어요. 내 아들이 아니다. 지금 너의 역량은 내가 봤을 때 나도 수행하기 어렵다. 20년의 실험 중에 한 가지였죠. 그 실험 외에도 참 많은 실험들을 했습니다. 네, 그 실험 가운데서 인지력이 개발됐을 때 결국에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결과를 얻으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지기술에 대한 그럼 입증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보는 빼고요. 먼저 두뇌 기술은 다 아시죠? 이거는 생물학에서 이미 밝혀져서 누련세포와 그 다음에 기능관계에서 정보 인지가 어떻게 되고 정보 전달이 어떻게 되고 정보 저장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최소 단위 제어가 어떻게 지금 되는지 현재까지 기술들입니다. 아직까지 두뇌 쪽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이 발전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되지 않는 게 뭐냐? 인지력 개발은 아직 안 돼요. 현재 이 정도는 되죠. 뇌파 인식을 통해서 두뇌 지어 실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차원 지도를 쥐는 완성했고 실험용 기억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인지력 개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저의 관심은 인지력 개발이거든요. 자, 이래서 이제부터 인지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지라는 말은 알려진 대상의 정보를 이해하는 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알아내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학습이고 이게 알아내는 탐구죠. 최소 단위를 보면 이제부터 좀 전문적인 부분이 되겠죠. 아직까지 여러분 뭐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인지과학에서도 인지과학, 인지의 원리 등을 밝히긴 하지만 인지력을 잘하게 하는 어떤 기술들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육학으로 넘어오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인지를 이용해서 심리적 치료를 하고요. 인지과학에서는 인지 원리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으로 연결시키고 인지과학에서 연구하는 핵심들을 학문적으로 밝혀냅니다. 근데 이 인지력을 개발하는 것은 교육학 몫인데 교육공학이죠.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가 바로 최소 단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이제 상세한 설명 좀 올렸지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현재 저희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의문을 인지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렵냐고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너 지금 궁금한 게 뭐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질문 안 하기 유명하죠. 그 영상 보셨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나 진짜 보면서 내 가슴이 막 그냥 두근거리는 그 상황을 봤는데 질문을 못한단 말이에요. 질문이라는 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의문에서 질문이 나오는데 의문을 갖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의문의 순서입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답변해주세요. 너무 쉬운 것들이에요. 나는 먹었다. 이제부터 나는 먹었다라는 이 문장에서 이것만 있어요. 지금 뭐가 궁금하세요? 이제 다음. 뭘 먹었냐죠. 근데 여기서 왜 먹었냐라고 말하면 인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뭘 먹었는지 다 먹는데 어떻게 왜가 나올 수 있냐고요. 그러죠. 이걸 인지 순서라고 해요. 지금 제가 아주 쉬운 얘기를 가지고 했는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교통수가 나왔어. 뭐 해야지? 그죠? 뭐 해야지? 그게 지금 인지순전할까요? 잘못하면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될 텐데 내 차부터 밀고 있는 거야. 이건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인지순서라는 것은요,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동물 앞에 섰습니다. 맹수가 다가왔습니다. 나 뭐 해야 되지? 이때 잘못 파가면 죽는 거예요. 36개 할 때지를 빨리 알아내야 되는지, 아니면 나무로 올라가야 되는지, 이게 유지예요.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딱 말해서 뭐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하지가 궁금한 점이에요. 그걸 못 찾아내면 그냥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보십시오. 시험 칠 때 학생들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인지의 순서예요. 누가 그걸 막겠어요? 정말 저는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실제로 문장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실습을 하는 학생들을 테스트하면서, 와, 정말 가슴이 뛰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공부뿐만 아니라 상황 속에서의 인지력까지 같이 늘어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유대인의 질문이었어요. 단 유대인의 질문은 이런 개념과 상관없이 그냥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 능력이 잘하는 거예요. 의문 능력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식 축구하고 브라질 축구의 차이가 뭔지 알죠? 브라질은 많이 차가지고 어떤 그 로직을 깨닫게 돼요. 유럽식은 딱 2년이면 훈련해서 그 로직을 찾습니다. 왜? 여기는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여기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거기서 최고들만 뽑아내는 거죠. 유대인은 현재 의문을 문화적 접근으로 해서 찾아내는 거죠. 사고, 촉진하고. 지금 이 방식은요, 기술적 접근. 한번 이제 기회 되시면 우리 하늘 캠프 현장에 한번 와서 보십시오. 정말 신기해요. 학생들이 다들 공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다들 너무 신기해요. 내 태어난 처음으로 내가 주제를 찾아보고 상황 속에서 핵심이 뭔지를 찾아내고 거기서 구성을 찾아내고 전체적인 체계와 설계를 너무 신기하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인지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채소 개념이죠. 이 채소 개념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야기 좀 길어지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에 기회되면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한 이론들이거든요. 먼저 기능 관계에서는 개념 속성, 그 다음에 개념의 관계, 그 다음에 관계의 총체, 상황의 총체,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이해하는 것들이 이런 이제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최소 단위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죠. 기술이라면. 의문인지를 제어해야 됩니다. 개념인지를 제어해야 돼요. 요걸 다 제어하게 되면 드디어 인지력이 차근차근 개발됩니다.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했던 애가요, 정말 딱 하루만 하고 나면요, 글을 읽고 정보를 다 이해한다. 자기 말로 표현합니다. 정말 놀랍죠? 이 인지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바로 최소 단위 제어 방식인데, 오늘 상세한, 저는 사실 이거 2시간인 줄 알고 준비를 했던데 1시간 여기 와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인지시대의 핵심 기술은 올연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3 요소입니다. 주도력, 인지력, 경계력, 요 3가지 요소고요. 그리고 적용 요소에서는 문제 해결력과 인간관계력이 됩니다. 문제 해결력은 자주 역량하고 대안 수립하고 대안 해결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게 바로 문제인지, 정보 습득, 정보 설계, 문제 분석, 대안 탐구에 가면 다시 가설 설정과 가설 검증이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박사학위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저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데, 현재 학생들은 뭐만 하고 있죠? 저기서 정보 습득만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로드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죠. 만약 이 훈련들을 여기까지, 여기는 뭐냐면 경영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관리해서 하는 것들, 페이스북에 주커버그는 여기까지 간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여기까지, 프로그래머일 때는 여기까지 했어요. 그것을 경영으로 바꾸면서 여기까지 갔어요.
MS,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를 통합한 사람은요, 크게 되면 지구적으로 커져요. 왜? 자기가 개발한 것 때문에 경영에서 문제 해결이 즉각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까지 개발한 것이 학자가 있고 이걸 경영을 다른 사람이 한다. 여기서 10수년간 연구했던 그 노하우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 자체가 크지 않아요. 물론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에 개입이 되면 좋죠.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역량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길이에요. 저희는 이번에 이제 제가 98년에 국민학교 설립하고 지금 2015년, 16년이죠. 20년? 아닌가요? 네. 아무튼 지금 와서 이번에 올려스쿨이라는 학교를, 대안학교를 2개를 설립합니다. 총 3개죠. 원격 학교까지 해서 3개인데, 이번에 이제 설립하면서, 예, 혹시 기회 되시면, 이게 현재 사이트입니다. 이쪽 사이트. 네. 이게 지금 학교 첫 번째 들어가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이트는 이제 네. 학교 소개하면 이렇게 해서 네. 이 학교는 그냥 단순한 학교 하나가 아닙니다. 현재 내년에 2개가 세워지고 원격까지 3개 세워지고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전국에 확산입니다. 각 지역마다 학교를 다 설립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작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작은 학교예요. 20명에서 30명 학생만 다루고 최대한 작게 운영해서 각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학교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고요. 트리키 인지 기술에 대한 이제 요게 바로 인지 기술인데요. 정보 습득 기술하고 그 다음에 정보 표현 기술, 정보 설계 기술입니다. 자, 이것만 설명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펼치면 이야기가 엄청 길어지고 이 아래 그냥 겹수가 많아가지고 그냥 말을 안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인간은 인지력이라는 말은 먼저 오감으로 정보를 보게 됩니다. 이거 위에 다른 거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건 오감으로 뭔가를 인지한다는 거예요. 오감이 닫히면 뭐죠? 죽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감으로 정보를 인지하면 그 정보들은 하나하나의 속성을 갖습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이게 속성이잖아요. 이게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인지합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복합적이면 분류합니다. 분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유리라고 따로 내고 여기 케이스로 따로 내죠. 이거 못하는 사람은 이제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사용을 못합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념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념 분리 작업이에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작업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는 것은 자기가 이걸 깨트려가지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정보를 먼저 습득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해라고 합니다. 컴퓨터 같은 건 3가지죠. 정보 입력, 정보 처리, 정보 출력.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지과학에서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정보 입력이 이해 단계, 정보 처리가 사고 단계, 정보 출력이 표현 단계. 그래서 입력 단계의 최고 정점을 하나 듣고 열을 안다는 문일지식이에요. 인류 안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두 번째 관주의보라고 합니다. 사고의 핵심은 정점 관주의보인데 하나 듣고 구술서가를 위해서 보배 만드는 거. 마지막이 표현인데 이 표현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말로 표현하는 청산유수. 한번 말하면 모르듯이 논리적인 맥락에서 오류가 없이 나오는 거. 두 번째, 글로 써내는데 한 번 쓰면 막힘이 없이 쓰는데 논리적 오류 없이 쓰는 거. 이걸 보고 일필휘지. 내가 행동을 하는데 지행일치. 여러분 지행일치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윤리적 정보를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거. 이것이 지행일치 첫 번째고. 두 번째 지행일치는 대부분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거냐? 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했어. 생각했죠. 알아냈어. 그래서 행동을 했더니 성공했어. 지행자. 사실 우리가 얻고 싶은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머릿속에서 예측하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했더니 성공했다.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이 능력을 개발하려고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이게 정보 습득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보 습득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크게 이제 가속인지, 정보를 빨리 인지한다. 그리고 핵심을 인지하는 기술, 정보를 짜임새를 빨리 인지하는 기술. 근데 이게 빨리보다 중요한 게 정확성입니다. 핵심과 구성은요, 정확성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를 기술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정보를 요약하고, 요약이라는 게 여러분 글로 써내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를 정리하는 거, 그리고 정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거, 마지막으로 정보를 설계하는 겁니다. 자, 모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이거를 강의 요약, 도서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동물농장인데요. 여러분, 고전이죠, 동물농장. 요게 동물농장으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이게. 책 한 권을 원페이지로 요약을 했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오게 됐냐? 정보 정리를 한번 보십시다. 정보 정리를, 네, 제가. 자, 이게 이제, 이 한 페이지가 나오기 위해서 이게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이거 하나만 보셔도 인지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작가 개요입니다. 저자상, 그 다음에 저자 주장, 저수 루도. 저수 루도는 제목이 있고 주제가 있습니다. 요점이 있죠? 저술 목적이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자, 작품 주제 한 문장으로, 그 다음에 요점, 책 한 권 전체를 줄입니다. 자, 여러분 동물농장 아시죠? 그 돼지들이 이제 동물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돼지들이 정권을 잡고 운영하는 거의 이제 스탈린 제아를 비롯된 얘기입니다. 자, 소설입니다. 소설에 이런 구조가 있었다는 건 여러분들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아마 그냥 지구촌에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자, 두 번째. 여기는 배경 정보니까 놔두고 독립부터 보죠. 독립에서 혁명 과정이 있습니다. 혁명에서 다시 계기. 다시 하위에서 계속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권의 소설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준비. 혁명의 결과. 너무 많아서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죠. 네. 이런 내용들이 전부 여기에 가득 채워져서 전부 구조화가, 논리적 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고등학교 3학년짜리의 작품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거죠. 자, 지금부터 글 써보겠습니다. 동물농장의 책 한 권을 읽고 한 페이지로 요약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요약해봅시다. 이것만 봐봅니다. 동물농장의 운영은 농장 경영과 농장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장 경영은 크게 계획과 주체, 경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영 계획은 평일에는 어떻게 일하고 일요일은 어떻게 하고, 경영 주체는 경영진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경영 계획은 평일에는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건초수확, 옥수수확, 밭갈기 등이 진행되고, 그 노동의 분배는 동물들과 돼지들로 나눠져 이루어진다. 그냥 쓰면 뭐가 돼요? 방금 전에 보셨던 홈페이지 요약본 있죠? 그게 바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 쓰여진 글을 현재 교수님, 국회의원들, 강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쓴 글. 이쯤 되면 어때요? 그래서 현재 논술과 글쓰기는 요거 하나로 끝나는데, 문제는 이게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지문 하나, 요만큼 지문 하나 주고 이 정보를 한번 설계해봐라. 정말 황당합니다. 도대체 문장을 어떻게 해체시켜서 이렇게 설계를 하느냐. 바로 이 기술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정보 습득이 있었죠? 크게 보면 정보 습득, 정보 설계, 그 다음에 문제 인지, 그리고 대안 수립, 그리고 문제 해결. 이런 과정으로 인간의 인지력이 발달하잖아요. 우리는 정보 습득만 하고 있죠. 근데 정보 습득할 때 이렇게 정보가 배열이 되는 거예요. 습득 과정. 현재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교과서입니다, 이게. 학생이 한 내용인데요.
영상이니까 재밌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영양 트리키 인지의학에 대해서 빨리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자, 교과서 지문입니다. 이 지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이걸 설계를 해봐라.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해봐라고 한다면 사실 자신의 쉽지가 않아요. 네, 이 지문. 의사입니다. 그리고 교사님이 내가 분태가 되게 그다음에 주어는 나온 정신 관리학과 인사들을 표현은 합니다. 최선의 합니다. 예. 순식간에 이런 형태로 정보가 끝납니다. 이걸 본 군 당국에 정보 분석을 했던 그 군 출신, 그 장성 출신이 너무 충격을 받네요. 자기는 평생 동안 정보를 분석하고 살았는데 세상에 중학생이 이렇게 하는 걸 보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를 육사 총장한테 한 거예요, 친구한테. 내 옆에서. 총장, 나 완전 오늘 멘붕 상태 하면서 이거 육사 교과에 꼭 넣어야 되겠다. 그런다면서 넣어지겠어요, 그게? 이런 것들이 하나가. 그 정도의 효과를 갖는 거죠. 네. 자,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좀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데이터도 엄청 많은데. 예. 자, 이야기 총정리하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결국 역량을 개발시켜서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잘 살고 남을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개발해야 될 게 뭐냐? 정보는 항상 널려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인지력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몸의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인지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현재 기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아까 비교를 나노기술, 정보기술, 그 다음에 생명기술을 가지고 실제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렸고 인지기술도 이렇게 작동이 된다. 그래서 이 기술이라면 이제는 정말 누구든지 인지력을 개발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제 목적은 공부 잘하는 사람 인지력 개발을 하려고 할까요? 못하는 사람 인지력 개발을 하려고 할까요? 맞춰보세요. 왜요? 이유. 예. 잘하는 사람은 냅둬도 잘하거든. 물론 잘하는 사람은요. 잘하는 학생들 이거 배우잖아요.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 얘들이요. 학교를 중단해 버린다니까요. 대구 가서 하는데 대구에서 한 3일 캠프하고 나서 여기 저한테 배우러 오더니 한 달 만에 학교를 딱 그만두고 온 거 있죠. 잘하는 애들은 정말 끔찍이야. 왜냐면 자기가 썼던 기술이 여기에 몇 프로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못하는 애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저의 역할은 이제 기초를 초안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 초안을 어떻게 이제 일반화시킬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다행히 우리 지금 박대행 교수님이 교육계 큰 명사들, 인사들 연결해 주셔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조 전 장관도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빨리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 그 사이에 우리 교수님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반가워. 제가 스승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스승님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실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막 해보면 참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려고요. 지금 방금 보신 요 프로그램을 아시죠? 이거 마인드맵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근데 현재 지구상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50개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무료고 이것만 유료예요. 굉장히 이 기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오늘 선물로 저희가 뭐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선물로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스마트폰에서 3key.co.kr 치시면 스마트폰에서 쳐야 돼요. 만약에 컴퓨터에서 하려면 뒤에다가 M을 넣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치시고 들어가면 바로 우측에 설문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설문 누르고 거기다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체크하고 거기다가 이름하고 주소를 써주시면 그 메일로 여러분에게 이 13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진 보유분이 좀 있어요. 저희가 개발사가 아닌데 이걸 개발한 회사에서 우리가 이걸 가장 논리적으로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 마인드맵 회사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선물을 좀 준 게 있어요.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에
것. 농담이고. 예, 위에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굉장히 답답했다는 것도 왜 답답했느냐? 한 시간 만나더니